안녕하세요. 썰푸는 수다쟁이, 썰수쟁이입니다. 여러분, 혹시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내 얼굴이 내 운명을 말해주고 있다면 오늘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때론 목숨까지 좌지우지했던 신비한 학문, 관상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상은 단순히 얼굴을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고대 중국인들은 얼굴을 하늘의 지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마는 하늘, 코는 인간, 턱은 땅, 얼굴 한 장에 우주가 새겨져 있다고 믿었던 거죠. 이 사상은 곧 한국과 일본, 인도, 페르시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관상은 왕을 세우고 장군을 뽑고 심지어 백성들의 운명까지 결정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아직 장군이던 시절 한 관상가가 그의 얼굴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용의 얼굴을 가졌습니다. 장차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그 말은 실제로 현실이 되었죠. 고려는 무너지고 조선이 세워졌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 역시 강직한 코와 단단한 턱, 나라를 구할 장수의 상이라 불렸습니다. 역사 속 영웅들의 얼굴에는 이미 운명이 새겨져 있었던 걸까요? 관상의 기묘한 해석들을 알아볼까요? 넓은 이마는 지혜와 출세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마가 빛나는 사람은 젊어서 큰 성공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과거에 급제한 선비들 중 이마가 높고 반듯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코는 재물과 권력을 상징했습니다. 곧고 큰 코는 부와 명예를 불러들이고 코끝이 동그란 사람은 마음씨가 넓고 재물을 잃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반대로 콧구멍이 위로 들려있는 상은 돈이 들어와도 금세 빠져나가는 상이라 했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자 권력의 표시였습니다. 눈빛이 강한 사람은 지도자의 기운이 있다고 했죠. 특히 호랑이 같은 눈매는 군왕의 눈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눈동자가 흐리고 힘이 없는 상은 평생 남의 그늘에 가려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입과 입술은 말과 복을 상징했습니다. 입술이 두툼하고 균형 잡힌 사람은 말에 힘이 있고 먹을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입술이 지나치게 얇으면 말이 독하거나 인간관계에서 배신이 따른다고 했죠. 귀 역시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귀가 크고 귓불이 도톰한 사람은 장수와 부를 누린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귀가 복스럽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심지어 주름과 점까지 운명과 연결했습니다. 이마의 주름이 반듯하게 세 줄로 잡히면 장수와 명예를 누리지만 흐트러지고 삐뚤면 고난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얼굴의 점도 마찬가지였죠. 입술 위에 점이 있으면 말로 인해 화를 입고 눈가의 점은 이성 문제로 인한 풍파를 불러온다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눈썹에도 비밀이 있었습니다. 긴 눈썹은 장수, 그러나 짧고 듬성한 눈썹은 형제와의 인연이 약하다는 뜻이었죠. 명나라 때 실제로 눈썹이 일찍 빠진 관리가 형제들을 모두 잃었다는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관상이 늘 축복만을 의미한 건 아닙니다. 조선시대에는 왕의 상을 가진 자라는 말이 독이 되었습니다. 곽재우 장군은 붉은 얼굴과 날카로운 눈빛 때문에 반역할 상이라 불렸죠. 다행히 그는 임진왜란에서 나라를 지켰지만 다른 이들은 비슷한 이유로 영모의 누명을 쓰고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얼굴 생김새로 죽임을 당할 수 있던 시대, 얼마나 섬뜩한가요? 놀랍게도 관상은 지금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면접, 소개팅, 첫인상, 우리는 여전히 얼굴에서 많은 걸 판단합니다. 한국과 중국에서는 지금도 사업을 시작할 때 관상가를 찾는 사람들이 있고 서양에서도 페이스 리딩이라는 심리학적 기법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결국 얼굴을 통해 마음과 운명을 읽으려는 시도는 아직도 계속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속에 담긴 건 단순한 얼굴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운명의 지도일 수도 있으니까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